오늘부터 배울 거는 3차하고 4차 방정식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3차하고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유일하게 인수분해로만 풀 수 있어요. 인수분해로만 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 있던 인수분해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거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인수분해 과정을 전부 배우지 않았어요.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인수분해까지도 같이 익힐 수 있도록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인수분해가 됐다면은 일단은 볼게요.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하고 나왔네요. 일단 첫 번째 이 유형을 보면은 보통 인수분해를 할 때는 조립제법을 가장 많이 해요. 조립제법이 무엇이냐? 조립제법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식을 봤을 때 차수가 높은 애의 개수, 이렇게 다시 말하면 x세제곱의 개수가 3이죠. 3,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 7, 그 다음에 x의 개수 0이죠. 상수항 이 순서대로 써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여기 왼쪽에다가 알맞은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숫자를 넣어주는지 내가 보면서 할게요. 예를 들어 1을 넣었다. 조립제법 하는 방법이 이 맨 위에 있는 숫자는 이 왼쪽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요. 3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곱해. 그 다음에 그 곱하는 숫자를 이쪽에 써준다. 3. 그 다음 두 개는 더해요. 그럼 다시 10이 되겠죠. 더해서 다시 1하고 10을 곱해서 이쪽에 써준다. 그럼 10이 되겠고 다시 더해. 10이 나오겠죠. 다시 또 곱해요. 그럼 1하고 10을 곱해서 이쪽에 나오겠죠. 10. 마지막까지 더했을 때 6이 나오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이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3, 7 똑같이 0,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0이 나오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0이 나와요? 없어요 그런 거. 숫자를 막 넣어보면서 어떤 걸 넣었을 때 0이 나올지 많이 해보고 많이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선생님이 대충 한번 봤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러면 3 밑으로 내려가고 둘이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위에하고 아래의 식을 더해서 4 한 다음에 다시 또 얘는 둘이 곱해서 이쪽에 써준다. 마이너스 4 둘이 더하니까 4가 나오겠고요. 다시 또 곱해서 마이너스 4죠. 다시 곱해서 4가 되겠고 두 개 더해서 0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이 식은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x세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라는 식을 얘는 x 플러스 1을 의미해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이 얘가 나오고 나머지가 0이 됐다는 건데 나머지가 0이 됐다는 건 나눠 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누구를? 3x 세제곱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4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2차식이죠. 저 친구가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확인을 해봤을 때 인수분해 되는구나 하면은 또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이건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은 아까 봤던 이 식은 얘랑 같다는 거겠지.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온대요. 0이 나오려면은 우리는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어야 해.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이던가 x가 여기서 3분의 2던가 혹은 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따라서 답이 3개 중에 1개 혹은 3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답은 3개 존재하는데 이것 중에 3개 중에 어떤 거가 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조립제법 이 친구들 개수를 순서대로 써줘요. x 4제곱의 개수 1 x 세제곱의 개수 1 x 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1 x의 개수 마이너스 7 상수항 마이너스 6 이렇게 일자로 쓴 다음에 조립제법을 할게요. 봤을 때 조립제법 팁을 주자면은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해서 0이 되면은 무조건 1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여기 밑에 있는 숫자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1 둘이 곱해서 1 써주면 2 더해서 둘이 곱해서 2 써주고 더해서 1 둘이 곱해서 1 써주고 더해서 마이너스
6인데 야 선생님 근데 바보 같은 게 더해서 0이 아니잖아 지금. Sorry 1 아니에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1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0 다시 곱해서 0 둘이 더하니까 또 마이너스 1 둘이 곱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 6 둘이 곱하니까 6 더해서 0. 아 나는 떨어졌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한번 더 할게요. 왜냐면 얘는 3차식이에요 3차항 2차항 1차 상수 3차죠 3차는 웬만하면 다 조립제법으로 풀어요. 2 넣어볼게요. 1 둘이 곱해서 2 더해서 2 둘이 곱해서 4 더해서 3 곱해서 6 되고 더해서 0 되죠. 따라서 이 친구는 인수분해했을 때 x 얘 부반대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된다.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근해 공식에 넣어야 돼. 근해 공식. 근해 공식 넣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 그러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루트 마이너스 8인데 그거는 2루트 2i라고 써줄 수 있어요. 약분을 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죠. 따라서 답이 이렇게 두 개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근 마이너스 1 여기서 나오는 근 2 해서 총 4개가 존재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잖아. 지금 조립제법 얘기했었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3차 방정식은요 해가 총 3개가 존재했어. 해가 근이 3개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근 중에서 실수인 근을 우리가 실근 이렇게 얘기하고요. 허수인 근을 우리가 허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개가 나오겠지만 해가 실근이 3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근이 2개고 허근이 1개일 수도 있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그 방정식 특성상 허근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i라는 해가 있으면은 나머지 해는 2 마이너스 i 켤레근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허근은 2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실근 3개던가 혹은 실근 1개에 허근 2개던가 이렇게 존재가 된다. 허근도 3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허근은 개수가 무조건 짝수개여야 해요. 그럼 이제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4차 방정식. 4차는 무조건 근이 4개가 존재하는데 1번 경우의 수 1은 실수가 4개 다 있는 거. 실근 4개가 존재하는 거. 혹은 실근 2개하고 허근 2개가 존재하는 경우. 허근의 개수는 무조건 짝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허근이 4개만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게 돼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4차 방정식에 해는 무조건 4개인데 첫 번째 경우는 실근 다 실근으로 4개 나오는 경우 혹은 실근 2개 허근 2개 나오는 경우 혹은 허근이 전부 다 4개인 경우 이렇게 가지수가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5차 방정식 잠깐 얘기해볼까? 5차는 잘 안 나오지만 5차는 당연하게도 근의 개수는 5개여야 되고 모두 실근이 5개 경우가 있겠고 실근 3개에다가 허근 2개인 경우 왜냐면 허근은 짝수개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근 1개에다가 허근 4개인 개가 있어.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차수가 홀수잖아. 홀수. 차수가 홀수면은 실근은 무조건 1개 이상 생겨요. 맞지? 짝수랑 1개 허근 4개 실근 1개 그러니까 최소 실근 1개 생긴다. 하지만 그 차수가 짝수인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아요. 물론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얘기했어요. 다음 유형 갈게요. 다음 유형 가면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인데 여기서는 이것만 선생님 풀고요. 이거는 학생들이 다 푸는 걸로 할게요. 공통 부분이라는 놈은 누굴 얘기하냐? 얘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놈들. 똑같은 놈을 치환을 해야겠죠. 치환. 누구를 치환하냐? x제곱 플러스 4x를
t로 치환한다. 그럼 식을 다시 썼을 때 치환하고 식을 쓰면 t제곱 마이너스 12t는 40이 되겠죠. 여기서 이 친구 넘겨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지? 8호? 8호 아닌데? 3호? 아닌데? 근데 나 뭐해? 나 바본가 보다. 미안해요. 나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얘 t로 치환했으면 t 플러스 5의 제곱이죠. 빼기 12t는 40 되지.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는 0이다.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고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따라서 원래 t는 5나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 t가 뭐였어요? x제곱 플러스 4x였죠. x제곱 플러스 4x가 5가 나오던가 x제곱 플러스 4x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이거 다시 이항시킨 다음에 인수분해서 문제를 풀겠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되던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이 되던가. 여기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근이 1하고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이 되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그럼 총 근의 개수가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총 4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자. 이거 전개하면 당연히 4차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4차 방정식은 해가 4개 존재할 수 있다고 했고 실근은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근이 4개 나왔죠. 이거 2번 유형 같은 경우는 역시 치환해서 푸는데 이거 짝정해 주는 거죠. 이때 얘랑 얘가 짝이고 얘랑 얘가 짝이 됐어. 왜 그랬어? x의 개수가 둘 다 5가 나오기 때문에 전개했을 때 둘이. 그래서 다시 또 치환해서 풀면 돼요. 치환한 다음에 t 값을 구하고 다시 t가 누구인지 다시 돌려준 다음에 그거에 맞게 x 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해서 이렇게 풀면 돼요. 다음 거 볼게요. 복 2차식. 이 친구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친구의 유형은 어떻게 푸냐? 일단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예요. 복 2차식이 뭐냐? 복 2차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가 어떻게 되냐? 차수가 짝수만 있는 애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x 4제곱 하고 x 3제곱은 있으면 안 돼. 짝수여야 돼 얘가. 그 다음에 나올 거는 x제곱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애를 복 2차식이라고 해요. 뭐 당연하게도 6제곱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얘 봤을 때 그러면 복 2차식은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요. 그럼 얘를 t제곱이라고 쓰면 되겠고 다음 놈은 마이너스 3t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 놈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걸 다시 이제 바꿔놓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니까 되네.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고 그럼 t는 4나 마이너스 1이 나와요. t가 원래 뭐였어? t는 원래 x제곱이었어요. x제곱이 4나 x제곱은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 나온다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여기서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우리는 i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서 총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i, 마이너스 i 총 4가지 나오죠.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4차 방정식은 총 근이 4개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실근, 2개의 허근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2개의 실근, 여기 실근, 그 다음 여기 허근. 오케이. 이 경우는 좀 다른 건데요. 2번이 조금 어려워요. 일단 1번처럼 x제곱을 t로 치환한다는 문제를 풀려고 해봐요. 그랬을 때 있잖아.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 친구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망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다 하고 다시 치운 다음에 새로 풀면 돼요. 새로 풀 때는 어떻게 푸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요. 그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x제곱하고 플러스 1을 전체 제곱을 하면은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로 1이 되죠. 여기서 얘를 이걸 넘겨.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 4제곱 더하기 1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x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맞죠? 그거를 다시 이 식에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x 4제곱 더하기 1 대신에 이 식을 그대로 넣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x제곱 한 다음에 가운데 있던 플러스 x제곱을 더하면은 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식을 완전치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빼기 x제곱 되는데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따라서 이건 합차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겠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합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서 얘도 각각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의 해를 구하려면은 근해 공식에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따라서 이거 해는 뭐가 되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 이 친구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총 값이 4가지가 나오죠. 따라서 복 2차식은 이렇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치환, 다시 말하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 완전 제곱식 바꿨을 때는 반드시 합차 형태가 돼야 돼. 제곱 빼기 제곱이 돼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거 문제 쉽지 않으니까 잘 생각하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볼게요. 상반 방정식.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나? 특징이 뭐냐? 가운데 항이 5개 있죠. 차례로 이제 아래 차례대로 써져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 놈을 제외하고 좌우의 개수가 똑같아요. x 세제곱의 개수하고 x의 개수가 똑같죠. 하고 x 4제곱의 개수하고 맞나? x 4제곱의 개수하고 x 상수항하고 그 값이 똑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부르는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어떻게 푸냐? 1번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식이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8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6은 0이다. 이렇게 식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very important. 뭐가 중요하냐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을 우리는 t로 치환을 해요. 그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해요. 제곱. 왜 제곱을 하는지 좀 이따 보여줄게요. 제곱을 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는 t제곱이 되고 식을 이 2를 우변을 넘기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 빼기 2라는 식이 나와요. 나는 이거랑 이 식이랑 그 다음에 이 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식을 다시 봤을 때 이 6x제곱하고 x제곱분의 6으로 묶으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곱하기 6 이런 식이 되고 5x랑 x분의 5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 마이너스 38을 따로 써주고 이것은 0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여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t제곱 빼기 1 이렇게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은 t를 넣어 줄 거예요. 그럼 식을 다시 대입해서 써보면 6 곱하기 t제곱 빼기 2 더하기 5 곱하기 t 마이너스 38은 0이다 이런 식이 나와요. 6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50은 0이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은 3t 2t 빼기 5 더하기 1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따라서 t는 마이너스 3분의 10 하고 2분의 5라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원래 t가 뭐였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또 봐야 되겠죠. t는 치환한 거죠.
임의로 내가 정해놓은 숫자야. 다시 정해놓은 문자야. 다시 돌려줘야 돼요. t가 원래 x 더하기 x분의 1이었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다시 2분의 5가 나와야 돼요. 이 1번식에다 양변에 x를 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0x가 되겠고, 양변에 3까지 곱한 다음에 이 식을 넘겨줘서 정리를 하면 3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 친구를 인수분해해서 3x x 플러스 3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답하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답을 얻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친구도 풀면 돼요. 이 친구 다시 말하면 x 더하기 x분의 1이 2분의 5가 될 때, 그래서 양변에 2x를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2는 5x가 된다. 넘어가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하고 인수분해하니까 2x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해서 x는 2하고 2분의 1이 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답은 어딨냐 아까 했던 거 여기서 봤던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여기서 봤던 마이너스 3 이거와 아까 찾았던 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2라는 답 총 4가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조금 어렵지만 상반 방정식도 이런 방법으로 푼다. 정리합시다. 상반 방정식은 애초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은 방정식을 개수가 똑같은 방정식으로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라 부른다. 푸는 방법 1번은 x제곱을 양변 나누고 제곱 나누기 1번 하고, 2번 방법은 x분의 1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고 이걸 제곱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 빼기 2다. 이 식을 이제 각각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해서 t의 값을 구하고 t의 값을 구하면은 그걸 다시 여기 대입을 하고 여기 다시 t의 값을 알맞은 수로 넣어주고 x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다 이런 식이 나올 텐데, 거기 양변에 x를 곱해서 식 정리한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유형 볼게요. 근이 주어진 3차 방정식. 얘는 굉장히 쉬운 게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냥 넣어버려요. 그러면 a에 대한 식이 나올 테고, 그 a의 값을 구한 다음 다시 넣고 조립제법 때려버리면 돼요. 조립제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다음 거 볼게요. 6번 4차 방정식 나왔는데 두근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 식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실제로 0이 나와야 돼요. 그치?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a하고 b를 구한다. 됐죠?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구한 상태에서 이제 a하고 b를 구했을 때 여기서 지금 보니까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내가 계산 안 하는 거고 여러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된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푸냐, 다시 조립제법 때린다. 근데 조립제법 때 어떤 숫자를 넣냐, 이건 너무 쉬운 게 근이 1하고 마이너스 1 나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1 넣으면 이게 근이 1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1 넣었을 때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야 돼요. 0이 안 나왔다 그럼 내가 a, b를 잘못 구한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애는 뭐 나온다 그랬어?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 나왔을 때도 나머지가 0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고 2다. sorry. 2예요. 따라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아까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된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건 여기서 나온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차례대로 2차 1차 상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여기서 그래서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값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여기서 나왔고 x가 1이라는 값이 여기서 나왔고,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근해 공식에 넣으면은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근해 공식에 넣어서 2a분의 근해 공식 써줄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식에 넣어서 나머지 두 개의 근을 찾은 다음에 그 근을 합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근과 괴수와의 관계, 근과 괴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이게 두 근의 합이니까 답은 2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근과 괴수와의 관계도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중근. 일단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뭘 해야 된다? 조립제법. 지금 상반 방정식도 아니고 보기차식도 아니야. 그럼 무조건 조립제법. 1, 0, 2p-1, 2p. 이렇게 써놓고 조립제법 해요. 1, 마이너스 1인 것 같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둘이 곱하니까 1, 2p, 마이너스 2p 해서 0 나온다.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가 지금 뭐야? 얘를 인수분해한 거예요. 됐지? 중근을 갖는다는 건요, 같은 해가 두 번 나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해가 지금 앞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 여기서도 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중근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근이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했을 때 얘를, 이 뒤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1 곱하기 어떤 문자가 돼야 되는데, 식이 돼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거는 x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왜?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x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p 값은 얼마냐? p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죠. 왜? 이거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니까 p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경우를 하나 찾았고요. 혹은 얘가 얘 자체로 그냥 중근인 거야. 다시 말하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은 다시 뒤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1 더하기 2p인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p가 0이 돼야 되니까 p는 8분의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구한 거 1번하고 2번 더하니까 마이너스 8분의 7이 된다.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어떤 정육면체에서 있는데 가로하고 세로를 각각 2cm 늘렸는데, 원래 가로의 길이를 몰라요. 정육면체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다 x라고 두고, 늘린 이제 변화를 시켰는데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는 각각 2cm 늘렸대요. 이거 좀 안 맞는데 그냥 볼게요. 이렇게 되게 떠는 거지.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돼? 줄였대요. 4cm. 그러니까 부피가 얼마라고? 243이래요. 다시 보자. 그러면은 이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려면 밑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이게 얼마가 나왔다? 243이 나왔다. 전개해야 돼.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곱하기 이거 두 개 전개한 거지.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 얘를 전개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곱해야 되겠지. 곱하면 어떻게 되냐?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56은 259는 0이 된다. 이런 식이 돼요. 얘 이제 조립제법 할 거예요. 어차피 풀 땐 조립제법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1,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59 한 다음에 여기다가 7을 넣으면은 조립제법이 되고, 나머지 0이 나온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7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 3차하고 4차 방정식 푸는 거는 인수분해가 전부예요. 인수분해. 근해 공식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1번 인수분해 공식에 있는지 봐야 돼요. 인수분해 공식. 이것은 앞에 식에 있는데 곱셈 공식이 있는 페이지에 있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 페이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많이 활용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은 인수분해 공식에 있는 애들, 이것도 인수분해 공식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식을 쓰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다. 뭐 이런 식은 꼭 외워서 써야 돼요. 하지만 우리 아직 안 외웠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앞에 인수분해 공식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인수분해 공식이 없으면은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배웠던 유형 안에 있는지를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통 부분이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복 2차식인지 혹은 상반된 방정식인지 확인을 해봐요. 다 아니래. 그럼 마지막 뭐 하냐? 조립제법을 쓰면 돼요. 사실 조립제법을 가장 먼저 쓰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쓰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거 잘 활용해가지고 어디까지지? 여기까지 문제 풀어오면 돼요. 오케이?